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2016년도 4번 문제인데 2016년도 4번 문제. 지금 제가 그 OT 때 나눠드렸던 자료랑도 한번 살짝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 보실 때 뭐를 좀 생각해 두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OT 자료 중에서 기출 문제 분석을 하면서 관세평가 설문지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2014년도에는 2페이지, 2015년도에는 3페이지였는데 2016년도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 지문 자체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유형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실은 관세 평가에서 굳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자고 한다면 2015년도 이전 자료는 조금 지금으로 보면 트렌드에 좀 안 맞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대신에 2016년도 이후 문제들이 좀 최근 트렌드랑 맞는 문제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2016년도 4번 문제 좀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문제 보실 때 항상 지금 우리 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좀 읽는 요령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문제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거래 당사자 파악하는 거랑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많이 파악하시는데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쟁점 수입 물품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쟁점 수입 물품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첫 문장에 다 나오네요. 국내의 A사는 일본의 B사로부터 블랭크 웨이퍼를 수입하여 반도체 디바이스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바 제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웨이퍼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일본 B사와 별도의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두 가지 계약이 있네요. 국내의 A사는 원래 블랭크 웨이퍼를 수입을 했던 사람인데 그죠? B사로부터 수입을 했던 사람인데 그 블랭크 웨이퍼가 뭔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B사에게 별도의 수리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수리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사실은 계약 관계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첫 번째 A랑 B가 블랭크 웨이퍼를 매매하는 계약 거래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A랑 B 간의 별도의 수리 계약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만 보고 쟁점 수입 물품이 블랭크 웨이퍼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매매 계약에선 블랭크 웨이퍼가 들어왔는데 문제에서 뭐 물어봐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수리 계약에 따라서 수입되는 물품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있었던 블랭크 웨이퍼에 대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수입 물품에 들어온 건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수입 물품 거래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그 계약에 근거하여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건 수리 계약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죠? 수리 계약에 의해서 A가 X옥 조건으로 원래 이 블랭크 웨이퍼 수입자였던 거죠. 그죠? 블랭크 웨이퍼 수입자가 EX옥수 조건으로 오류 발생 웨이퍼를 수출하면서 B사는 이들 웨이퍼를 검사한 후 재생이 가능한 웨이퍼에 대해서 재생 수리해서 A사에게 공급한다. A사는 CIF 조건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세관장에게 해당 수립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을 신고하였다. 자, 이때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쟁점 수입 물품이 뭐예요? 수리가 완료된 재생에서 수리가 완료된 그 웨이퍼가 쟁점 수입 물품이네요. 그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최초에 들어왔었던 블랭크 웨이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블랭크 웨이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블랭크 웨이퍼를 처음 샀다가 그게 오류가 생겨서 다시 판매자 일본 B사에게 송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들어온 물품 그 재생 수리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과세 가격 어떻게 신고할 거냐 이게 문제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헷갈리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거 헷갈려서 엉뚱한 답안을 쓰면은 저는 이제 모의고사 채점할 때는 그대로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보거든요. 뭐 읽다 보니까 이상한데 왜 썼을까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추리를 해보면 거래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 같다 이런 답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재생 거래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